(2월 6일) 목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3대 지수는 다행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좀 갈렸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는 이제 퀄컴과 암홀딩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죠. 특히 간밤에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죠. 네, 저희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제재 갈등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간밤에는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를 나눴다던가 협상 관련된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칼날을 계속해서 갈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까지 빅테크를 향해서 어떠한 보복 조치를 이어가게 될지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체린 앵커와 함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알파벳과 AMD의 실적 실망감, 그 이후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엔비디아의 급등 덕분에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빅테크주들의 희비가 아주 명확하게 엇갈렸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0.2% 가까이 상승하면서 19,700포인트 선에 근접을 하고요. S&P 500 지수 0.4% 상승, 다우 지수는 0.7%의 상승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말씀드렸듯 여전히 상존합니다. 간밤에는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중국 당국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 거기에 유럽연합까지 이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는 것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너네가 유럽의 재화를 건드렸으니 우리는 너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서비스를 공격할게, 이런 입장인데요. 잠시 후 외신파트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주요 경제지표로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18만 3천 건 증가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12월 수치보다도 늘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졸지 보고서에서는 구인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이 두 개의 지표가 하루 차이를 두고 엇갈렸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오늘 시장에서 큰 영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금요일에 나올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이 노동시장의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조금 더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10년물 금리는 크게 내렸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가 당분간 향후 몇 분기 동안 입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즉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기존의 국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하락한 겁니다. 9.3bp 급락하면서 4.42% 선을 현재는 지나가고 있고요. 금 선물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간밤에도 0.2%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온스당 2,88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열어보시죠. 말씀드렸듯 기술주들의 방향성은 엇갈렸습니다. 알파벳과 AMD가 전일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각각 7% 안팎의 급락세를 나타냈죠.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기대를 밑돌았고 AMD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AI 칩 매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실망을 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퀄컴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116억 7천만 달러, 그리고 EPS가 3.41달러입니다. 각각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그리고 아주 큰 폭으로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0.9%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셔야겠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모바일 반도체 거기다가 AI 쪽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까지 골고루 살펴보시면서 실적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엔비디아는 반대로 이 알파벳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4.6%나 급등을 했는데요. 알파벳이 어제 그 실적 발표에서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 규모를 발표를 했죠. 이 알파벳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고객사 엔비디아는 이에 따라서 그 주가가 투심이 살아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자 데이터 센터 전력주들이죠. 오늘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G 버노바, 비스트라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3에서 4%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의 호재가 오늘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빅테크 이슈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계획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죠.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 냉각, 액체 냉각, 그리고 다양한 CPU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르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은요. 7.2% 급등한 31.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3대 전기차 시장에 해당하죠.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각각 60, 63% 그리고 8% 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판매 부진은 머스크의 정치 개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독일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독일 안에서 분노를 일으킨 바가 있었고 또 유럽 전역에서 인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역시도 반감을 사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주가는 3.6% 하락하면서 378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시죠. 애플입니다. 말씀드렸듯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조사를 준비 중인데 구체적으로는 앱스토어 수수료 및 외부 결제 금지 정책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실적을 전했던 특징주들도 여러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젠입니다. 오늘 다우지수의 강력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전일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었고 4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연간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CEO가 신약 파이프라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4개의 혁신 치료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점이 주가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6.5% 급등하면서 307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간밤에 발표된 실적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246억 9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1.76달러의 EPS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영화에 잇따른 성공 그리고 스트리밍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이 같은 호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디즈니의 주가는 1%가량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 역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망스러웠죠.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라는 점이 아쉬웠고요. EPS가 23센트로 컨센 대비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특히 앞으로도 환율 역풍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약 건수에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7.5%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특징주 2개만 더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실적이 공개됐죠. 영업이익이 13% 줄어들면서 실적 자체는 실망스러웠는데 기대를 자극할 만한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자사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
넥서스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2027년부터는 연간 10만 대의 생산 캐파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미증시에 상장된 도요타 ADR의 주가가 3.1% 급등한 2,963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보노디스크까지 보겠습니다. 지난해 비만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의 활약 덕분에 매출액이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고비의 매출액이 YOY 기준 107% 폭증하면서 기여를 가장 크게 했습니다. 간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4.5% 급등하면서 62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채 거래를 마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에는 ADP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이 ADP 고용보고서는 전일 공개가 되었던 졸트 보고서와 다른 표정을 지었는데요. 지금 고용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내려둬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리 밝게 반응하지 않은 것은 또 세부적인 요인들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설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P는 1월 미국 내 순일자리가 18만 3천 개 창출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만 6천 개 대비 많은 수치이며 전문가의 전망치인 15만 개에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한 수준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19만 개가량 늘어난 반면에 상품 생산 부문은 6천 개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밤에 먼저 공개가 된 ADP 고용보고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월 18만 3천 개가량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나아진 수치이고요. 이 전망치였던 15만 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죠. 이렇게 수치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시장 고용에 대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긍정적인 성적을 받아든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찌 보면 어떻게 하루 만에 졸트 보고서와 이렇게 다른 성적을 보였을까라는 의문점도 들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그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요. 이 소비자 대상 산업인 서비스 업계에서는 19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 반면에 생산이라던가 비즈니스 서비스 단에서는 6천 개가량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 단에서 이렇게 위축된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를 두고 고용 침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큰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고용 시장의 변동성에 추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나 고용 시장의 변동성에 좀 집중했습니다. 경제나 인플레이션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지금은 현재 시간으로 내일 공개가 될 1월 고용보고서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ADP가 1월 고용보고서의 선행지표로 꼽히고 있는데 하루 만에 또 어떠한 요소를 체크해봐야 될지 세부적인 요인까지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ISM에서 서비스업 PMI도 공개가 되고 S&P 글로벌 측에서도 서비스업 PMI를 공개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좋은 성적이 계속해서 쏟아졌는데 역시나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은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2.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54 대비 1.2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1월 서비스업 수치는 전월치와 예상치에 모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S&P 글로벌의 1월 서비스업 PMI 역시나 52.9를 기록하며 확장 국면세는 이어갔지만 전년 대비 낙관적인 분위기가 약해진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ISM 측에서 그리고 S&P 글로벌 측에서 서비스업 PMI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52.8과 52.9, 어찌 보면 50 이상이다, 확장 국면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지만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점에 시장이 집중한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전월 대비 그 낙관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가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은 시장의 예상치에 미흡했다는 점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에서 국채 금리가 흔들렸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 PMI가 공개된 직후에 국채 금리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어제 졸트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고용 시장의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한 바가 있죠. 그런데 어제도 그 하락세를 더 이어갔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확인이 된 건데요. 4.4%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12월 중순 이후 최저치,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비스업 PMI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더하면서 국채금리가 흔들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더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이 어떻게 되냐가 또 국채금리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요소로 가득 기대감을 가져갔던 상황이 이제는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요소가 더 빠져간다라고 한다면 국제금리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럽과 그리고 중국 단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향한 칼날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조사에 착수한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이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 기업을 또다시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의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와 외부 결제 서비스 제한 등 애플 정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이번에는 애플을 향해서 칼날을 빼들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에는 구글을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인텔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칼날이 계속해서 빠지고 더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을 향한 칼날이 전해졌는데, 저희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전해드린 이후에 암홀딩스에 관련된 실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에 대한 관행은 사실 그러한 조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시도하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점에서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이어서 지금 이러한 갈등이 더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 그리고 외부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 협의를 조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측에서도 만약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빅테크 기업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복 조치를 경고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업을 향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선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을 향한 조사를 테이블 위로 올려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빅테크 기업 관련된 조사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 빅테크 기업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슈마컵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난 12월에 회계 이슈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부터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는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사용한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 최신 칩인 블랙웰 칩 기반으로 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출하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사용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전하며 엔비디아가 직면했던 공급망 제약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시켜줬습니다. 또한 오는 11일 투자자들에게 주요 사업 방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기업이 AI 관련한 수익을 만들어낼까 그 부분이 아주 핵심 이슈인데 이렇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사용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발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엔비디아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기대감을 가득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주요 사업 방침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 이 시점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AI 관련된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마감 이후에 퀄컴도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겪고 있는 딥시크발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실적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퀄컴의 매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 116.1억 달러, EPS는 3.4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에도 기대감이 6%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도 5% 가까운 큰 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1.54%가량의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상승세를 AI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특히나 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매출이 어떻게 확장이 될지 AI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홀딩스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 내에서 또 미국 증시,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글로벌 비트와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